요 가격 레인지에서 살 수 있는 SUV들 중에서는 갑이 아닌가. There's not a single day that passes without you on my mind. Not even 1 minute can end up before you come around. I yearn for the days when I see your face here before me. I long for the times you held me in your arms. Whoa. 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투싼입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 모셨습니다. 실장입니다. 자, 이 실장님이 이 투싼 리뷰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투싼 동호회까지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 이 차를 저희가 어떤 포인트를 좀 찝어가지고 리뷰를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게 혹시 좀 잡혀서 왔나요? 그분들의 가장 불만이 뭐냐? 네. 물었더니 DCT에 대한 불안함. DCT. 그래서 뭐 소나타든지 이런 게 8단 자동이랑 물리는 게 아니냐? 그리고 승차감이 너무 통통 튄다. 딱딱한 걸 넘어서 좀 튀는 경향이 있다. 자, 그러면 일단 DCT에 대해서부터 일단 얘기를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016년 투싼 1.6 터보 가솔린 DCT 모델이 제 다른 사업체의 회사 차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오랫동안 타고 다녔는데 이 차는 좀 안 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 이유는? DCT 때문에. 네. SM6가 사실 이 DCT 꿀렁거림 증상이 굉장히 심한 차종 중 하나인데, SM6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처음 출발할 때 고개가 한두 번 정도는 앞으로 이제 말을 타는, 자, 제가 그 정도로 지금 요 투싼의 초기형에 들어갔던 그 DCT, 네, 그 미션은 진짜 뒷자리 타 있으면은 저같이 멀미 심한 사람들 타면은 정말 한 20분 내로 멀미 보장. 네, 그 정도로 사실 말을 많이 탔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건데, 지금 정확히 차종별로 몇 년식들부터 다 개선품이 들어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품번 자체가 바뀌었어요. 한번 바뀌었기 때문에 많이 괜찮아졌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셀토스 때도 똑같이 느꼈던 건데 지금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초반에 그 꿀렁거림을 뭐 이거를 지금 테크니컬적으로 뭐 메커니즘적으로 이걸 어떻게 잡아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단순히 로직만 가지고 잡았다라고 하기에는 말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이 부드러워졌고, 자, DCT를 좀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 DCT의 더러운 꿀렁거림이 정말 극명하게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는 증상이 나오는 언덕길을 저희가 지금 찾아서 왔습니다. 네, 언덕길에서 한번 출발을 해보면, 네, 일단 지금 꿀렁거림은 없어요. 뒤에서도 느껴지는 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좀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도 일단 느껴지는 건 없습니다. 이번에는 저속으로 한번 출발해 보시죠. 저속으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야, 이거는 뭐 더 해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 투싼 같은 경우에 제가 가솔린을 샀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디젤의 소음과 진동이 싫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가솔린을 샀는데, 가솔린을 샀더니 이거는 이거대로 또 다른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는 거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과연 더 이상 투싼을 사는데 디젤 차를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죠. 자, 물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DCT 미션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그 수입차들의 듀얼 클러치, 뭐 고성능 차들의 DCT, DSG 미션, 뭐 포르쉐의 PDK 미션, 뭐 이런 빠른 체결감을 바라시면 안 돼요. 현대가 DCT 미션을 개발해가지고 넣은 그 이유 자체가 그런 좀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위해서 DCT를 넣은 게 아니에요. 이 건식 DCT 미션을 쓰면서 결국에는 차량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엔진룸 안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오토미션보다 사이즈가 줄어들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 가장 큰 이유는 연비 때문이에요. 일단 무게는 무게대로 줄어들죠. 그리고 오토미션의 토크 컨버터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서 생기는 동력 손실이 없어지고, 그만큼 결국에는 엔진의 출력을 땅바닥까지 손실 없이 그대로 갖다 주기 때문에 연비가 좋아진다라는 거.
가뜩이나 SUV에 1.6 가솔린 넣어가지고 사람들 뭐 연비가 안 좋네 어쩌네 뭐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 이 DCT 미션을 넣어서 연비를 만약에 좀 보상을 할 수 있다면 사실 현대 입장에서 이거만큼 괜찮은 선택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잠깐 이제 잔진동을 살짝 오는데 오면서 보니까 등에 좀 잔진동이 살짝 느껴지긴 하네요. 통통통 튀는 게. 아 그런가요? 앞쪽에서 제가 아까 타고 올 때는 전혀 그런 걸 못 느꼈는데 뒷좌석에서는 확 느껴져요. 그래도 뭐 이 정도로 가지고 완전 뭐 불쾌하다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짝 튀는 느낌은 있다. 이거를 우리 19인치 타이어가 편편비가 너무 낮아서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타이어를 18인치로 바꾸면 어떤 느낌이 날까 살짝 궁금하긴 해요. 타이어 영향도 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시트가 좀 불편해요. 저는 엉덩이를 딱 뒤에 붙여서 앉는 타입인데 그렇게 앉으면은 머리를 헤드레스트에 딱 붙였을 때 몸이 살짝 활처럼 휘는 느낌이에요. 차라리 엉덩이를 빼고 앉는 게 좀 더 편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정도 급의 차에서 보여주듯이 시트, 엉덩이 닿는 부분의 면적이 아까 셀토스보다는 제가 앉았을 때 훨씬 편한 거 느꼈거든요. 길이가 기니까. 그러면 허벅지를 지지해주는 부분이 많아지니까 힘이 좀 덜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자, 지금 뭐 뒷자리에 승차감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그 이 실장님의 스펙을 좀 일단 말씀을 드려야 시청자분들께 그 좀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지금 187에 몸무게는 결혼하고 30kg 정도 쪄가지고 지금 한 97kg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범프 넘었을 때 앞좌석에서는 승차감이 어땠어요? 저는 편해요. 예. 근데 뒤는 확실히 제가 많이 올라갔다 내려와요. 자, 한쪽만 치고 넘어갈게요. 어땠나요? 아우, 반대쪽으로 넘어가니까 확실히 덜해요. 아, 그런가요? 멀티링크의 또 장점이죠, 이게. 그 일단 앞에서 느껴지는 거는 그 코나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컴포트한 승차감. 아무래도 이 무게감이 주는 데서 주는 그 안정감이 있죠. 눌러주는 안정감 플러스 서스펜션 세팅 자체도 코나나 셀토스보다는 훨씬 더 소프트한 느낌이에요, 저는. 자, 일단 저희 지금 고속도로 올라왔으니까 주행보조 장치 테스트를 조금 할게요. 아, 참고로 그 동호회분 만났는데 비가 왔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주행보조 장치를 켜고 졸음운전을 살짝 하셨대요. 근데 너무 가까이 붙어가지고 소리 때문에 깨긴 했는데 너무 가까이 붙어가지고 브레이크가 작동을 해야 될 시기에 작동을 안 했었다. 잠깐 먹통이 됐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좀 문제점이지 않나 이런 의문을 주셨는데, 네, 일단 이 주행보조 장치는 이름이 주행보조 장치인 이유가 있거든요. 반자율 주행 기능이 아니라 주행보조 장치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항상 인지를 하셔야 돼요. 법적으로도 반자율 주행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하고 그리고 제조사에서도 반자율 주행이라는 말을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정말 너무 대단한 기술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얘한테 자율적으로 맡기기에는 기술적으로 아직은 더 가야 할 길이 너무 먼 거예요. 그리고 이 단가, 이 가격 안에서 완벽한 반자율 주행을 만들어내는 것도 불가능해요. 이 가격 가지고. 뭐 막말로 이 차, 야 1억짜리 투싼을 만들어봐 라고 하면은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렇죠. 만들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 차는 3천만 원짜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행 보조 장치라는 공식 명칭이 있는 거고 절대로 이거를 맹신하시고 졸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아무래도 그 차주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레이더 하나, 카메라 하나만 가지고는 얘가 이 볼 수 있는 시야 자체가 좁아요. 시야 자체가 좁기 때문에 갑자기 차가 앞에서 딱 껴들었다 그러면은 차가 껴드는 시점부터 얘가 파악을 못해. 이 앞에 거의 다 껴들고 나서야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 차주분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원래 있던 차를 얘가 인식을 못했던 건 아닐 거고 갑자기 끼어든 차가 거의 다 끼어들어서야 얘가 지금 인식을 했을 그런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높아 보입니다. 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범퍼 하단에 들어가 있는 레이더 센서 같은 경우에는 뭐 비가 오든 뭐 어두워지든 앞에 좀 먼지가 묻든 이런 거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위에 있는 카메라 센서 있죠. 이 카메라 센서가 결국에는 이제 차선도 잡아주고 이 두 개가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데이터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두워지면은 성능이 확 떨어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비가 오던가 이물질이 좀 묻던가 하면은 성능이 좀 확 떨어지는
어쩔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요건에서 조금 이제 더 성능이 좀 떨어지는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뭐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두 개가 어떤 식으로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하냐면, 레이더는 차선을 못 봐요. 그렇죠. 인식을 할 수 없죠. 그렇죠. 레이더는 차선을 못 보는데 코너길이란 말이에요. 내가 2차선에서 코너를 가고 있었는데 1차선에 저 앞에 차가 있는 거야. 가고 있어. 그러면 사실 레이더는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카메라가 긁어온 이 차선 데이터랑 이거를 짬뽕을 시켜서, 아, 저 차는 1차선에 있는 차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완벽하게 인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카메라가 작동하기에 좀 최적의 조건이 아닌 그런 상황들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제 성능이 확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 주행보조 장치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이건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고속도로 들어오면은 HDA 기능이 딱 작동이 되고요. 이제 핸들 중앙을 유지해주는 이 기능이 조금 더 정밀하게 작동을 하고, 네, 지금 고속도로에서 굉장히 지금 편하게, 네, 핸들 잡으라는 얘기도 좀 뭐 거의 안 뜨면서 계속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잠깐만, 얘 왜 저속에서는 차선을 못 잡지? 아, 얘 저거구나. 지금 사용해보니까 한 가지 빠지는 게 있네요. 그 시속 60km 이하에서는 네, 차선을 못 읽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막히는 구간에서 사용하기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네요. 이건 왜 이왕 레이더랑 카메라랑 다 넣어놓고 이게 왜 빠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최근에 소나타 DN8을 리뷰하면서 계속 칭찬을 해주는 부분인데, 소나타 DN8이 이 도어 쪽 팔걸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길고 넓어요. 그래가지고 탁 올려놓으면은 진짜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소파 팔걸이에 이렇게 탁 팔을 올리고 있는 그런 느낌? 회장님 응접실에 앉은 듯한 그런 느낌? 그렇지, 그것까지는 아니고. 근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도 팔걸이 부분이 이렇게 좀 라운드가 져 있죠? 네, 라운드가 져 있어서 이 뒤쪽이 면적이 되게 좁아요. 그리고 너무 문짝 쪽에 붙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팔을 올려놓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좀 더 어색한? 뒤에 쪽도 마찬가지예요. 마땅히 편한 포지션을 찾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팔꿈치만 올리고 손을 허벅지 위에 올려놔야 되는, 그리고 창문 틈에다 팔을 올렸을 때 제 어깨 높이보다 높아지니까, 뭐 이렇게 보고 본다면 모르겠지만, 왜 과거에 뭐 CF 같은 거 보면은 창틀에 올려놓고 막 밖에 보고 하는데, 이거는 좀 힘들어요. 원래 1.6 터보 GDI 엔진이 들어간 이 투싼을 탈 때 엔진 RPM을 한 3,000, 4,000 정도 이상을 쓰게 되면은 차 안으로 그 GDI 엔진 특유의 좀 그 시끄러운 소리가 좀 불쾌할 정도로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이 차 타면서 아까부터 좀 계속 느낀 거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더 많이 조용해졌어요. 조용해요. 네. 원래 기존에 투싼에 사용하던 그 엔진보다도 지금 더 조용한데, 이거는 사실 NVH가 좋아져서 그런 건지 엔진 자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엔진은 갔을 겁니다. 그럴까요? 어쨌든 확실한 거는 진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휠하우스 쪽에서 소음이 많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건 저희가 하체 리뷰에서 노사님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라고 말씀하셨죠? 팰리세이드는 물론 가격 차이가 있지만 앞에 휠하우스 커버, 거기가 이제 플라스틱이에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다른 재질이었거든요. 그리고 위쪽에도 인슐레이터가 돼 있었는데 투싼에는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구조상 트렁크에 격벽이 없기 때문에 뒤쪽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더 커요. SUV나 해치백이나 외건들이. 그렇죠. 예, 그건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뒤쪽에는 그래도 신경 써서 부직포 재질 같은 걸로 썼는데, 이번에 또 단단하면서 더 흡음이 되는 것도 새로운 소재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걸로 인해서 소음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이 투싼 같은 경우에 뭐 코나보다 훨씬 더 좀 컴포트하고 소프트한 세팅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코나보다 뭐 스포츠성, 좀 이런 운동 성능에 있어서 뭐 확연히 뭐 좀 또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얘도 뭐 80km에서 뭐 한 120km, 한 150km까지도 실 영역 구간 안에서 차선 변경을 좀 어쩔 수 없이 뭐 회피 기동을 좀 한다든가 급차선 변경을 한다거나 했을 때 이 차가 뒤쪽에 가지고 있는 그 서스펜션 구조에서 오는 그런 장점들이나
기본적으로는 얘도 컴팩트 SUV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 태생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경쾌함, 뭐 그 정도의 운동 성능 정도는 가지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이 차가 지금 이제 사실 끝물이잖아요. 그렇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또 이제 신형이 분명히 나올 텐데, 아무래도 끝물에 와 있다 보니까 이 옵션이 사실 좀 굉장히 좋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차량이 3,200만 원, 요 정도 가격대에 있는 차량인데 들어가 있는 옵션들 보면은 사실 뭐 저희가 이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동 트렁크가 네,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이 전부 다 네, 전동 시트. 또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동도 아니고 네, 8웨이 네, 8방향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꽤나 섬세하게 전동으로 다 조절이 되고, 물론 이렇게까지 해놓고 그 메모리 시트 버튼을 안 만들어 놓은 게 참 굉장히 좀 그 개탄스럽고 좀 승질이 나는 그런 부분이기는 하나, 이 투싼이 요 전년도 모델까지만 하더라도 옵션을 어설프게 넣으면은 통풍이 운전석에만 들어갔어요. 이것도 사실 사람을 참 되게 그 돈을 떠나서 기분 나쁘게 하는 옵션질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운전석, 조수석 전부 다 네,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 차량은 지금 인스피레이션 등급이 아니에요. 그 아래 등급. 네, 그 아래 등급 모던 등급의 옵션들을 추가로 넣어가지고 3,200이 된 건데, 네, 그 상태에서 지금 옵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라는 거를 네,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이 파노라마 썬루프 개방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네, 이 파노라마 썬루프도 원래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는 이 모양이 아니었어요. 근데 한번 바뀐 거야. 바뀌면서 이 열리는 면적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진 거죠. 그리고 보통 이 바 같은 게 이쯤에 달려 있었는데, 맞아요. 예, 중간 보강대가 이쯤에 달려 있었는데 이거는 뒤로 확 왔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거를 보고 이거 틸트만 되는 걸로 바뀌었구나. 아, 그렇죠. 과거엔 그런 차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 쫙 열려. 이 상태에서 또 다 열려. 자, 그리고 뭐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차 보면서 뭐 옵션 진짜 좋다 뭐 생각했던 뭐 없어요? 저는 일단 주행보조 장치 그리고 내비게이션 같이 연동되는 게, 이거는 처음에는 그냥 내가 운전하면 되지 했었는데 막상 경험해 보니까 너무 필요한 거야. 과속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저는 절대 과속을 안 해서 저는 사실 아무런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거 주행보조 장치랑 내비게이션이랑 같이 돼 있는 것들이 좋다, 그 얘기를 같이 뭉뚱그려서 하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날 자꾸 보내려고 그래. 네, 아무튼 그게 좋으셨고, 그리고 또 뭐 어떤 게 있나요? 그리고 거주성이 말도 안 되게 좋아졌어요. 지금 앞자리가 지금 성인이 충분히 안고도 남을 만한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뒤에 저 좀 주먹이 제가 뭐 이런 사이즈가 되는데 하나 정도 들어가요. 저는 원래 시트를 좀 엉덩이를 붙여서 앉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한 3c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도 지금 편해 보여요. 무릎에서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이게 무선 충전 되는 거예요? 네, 무선 충전 되는데 이 순정 무선 충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속도도 좀 느리고요. 사실 이 차량도 여기 이제 뭐 컵 2개 놓고 뭐 키 놓고 뭐 하고 여기에 이제 뭐 지갑 같은 거 던지려면 사실 여기를 휴대폰 하나 충전을 하기 위해서 버리기엔 너무 이 공간이 아까운 공간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사실 휴대폰으로 내비게이션들도 또 많이 보시잖아요. 아무리 뭐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휴대폰을 또 이제 직접 보면서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버바팀에서 무선 충전 거치대 나오는 거, 뭐 요즘에는 버바팀에서 나오는 게 또 이제 무선 고속 충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 속도도 빠르고 퀄리티도 좋고 그리고 잡소리도 없이 여기다가 놓고 그냥 화면도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요거는 항상 좀 그 순정 옵션 중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인 사람이에요, 저는. 그리고 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뭐 끝물이기는 하나 3천만 원대 SUV가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혹은 또 뭐 2천만 원 중반 후반만 되더라도 얘가 굉장히 좀 괜찮은 가격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 레인지에서 살 수 있는 SUV들 중에서는 갑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실장님은 이 가격대에 혹시 다른 대안이 좀 생각이 나는 게 있나요? 저는 이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디젤일 경우에는 다른 차들하고 말할 게 많은데 가솔린에서 특히 말할 차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은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2.0 엔진 그리고 자동 6단 그 옵션이 들어가는데 일단 2.0이니까 세금이 더 비싸져요. QM6도 걔도 2.0이에요.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요 급 뭐 코나, 또 요즘에 셀토스 많이 보시잖아요. 뭐 셀토스, 스포티지, 뭐 투싼 요 급에서 차량 알아보시는 분들은 네, 꼭 한번 직접 전시장 가셔서 옵션표도 보시고 네, 영상 참고도 하시고, 그리고 또 저희 요 차량 같은 경우에 우리 에픽 사장님하고 같이 하체 촬영했으니까 하체 영상, 지금 여기 뜨는 거 하체 영상도 한번 봐주시고, 네, 그리고 셀토스랑 비교한 영상, 옵션 비교한 영상도 한번 봐주시고 해서 여러모로 잘 비교하시고 계산하셔서 합리적인 자동차 구매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네, 지금 이 영상이 언제 나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웃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ike I